오늘 드디어 네이버 외국인 매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자, 네이버 40만원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12만원을 지지를 하고 있죠. 화요일에 조금 이제 40만원 잠깐 깼을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 계속해서 40만원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요 40만원이 네이버에게 좀 어떠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40만원이라는 숫자는 우선은 우리 많은 투자분들이 들으셨을 라운드 피겨. 딱 떨어지는 수입니다. 심지어 뒷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이쁜 숫자. 뭐 예를 들어서 41만원이다, 42만원이다, 45만원이다. 이런 것도 라운드 피겨 가격이 되지만은, 뒤에,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뒤에, 전체 숫자 중에, 뒤에 0이 많을수록 라운드 피겨에 가깝다. 더 높은 라운드 피겨를 해야 될까요? 높은 라운드 피겨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40만원대, 40만원이라는 숫자 6개 중에서 5개가 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우리가 봤을 때 이쁜 숫자가 라운드 피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39만 9천원하고 40만원하고 심리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 라운드 피겨 가격이 오면은 주식 투자는 결국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이쁜 숫자를 깨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라운드 피겨가 사실상 어떠한 그 큰 의미는 없지만은 심리적인 지지선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는 12만원을 지지하고 있는 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40만원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네이버를 신규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40만원을 지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40만원 이하의 매수를 하면 금방 올라오겠다라는 이러한 좀 두 가지의 아이디어를 갖고 신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상승대 쫓아 들어가기보다는 조정 때, 하락 때 매수. 그러니까 남들이 하락한다는 것은 매도를 많이 친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저는 오히려 주가를 싸게 산다라는 그런 좀 이제 전제 조건에 매수를 합니다. 근데 아무 때나 떨어진다고 막 사면 안 되고요. 어떤 그 다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근거, 이게 좀 확실히 있어야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인터넷 플랫폼이 좀 이제 인터넷 플랫폼 기업 양대산맥 카카오 네이버, 요게 좀 규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주타켓은 카카오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십수년 동안 1등 기업으로서 엄청나게 이 독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속된 말로 두들겨 맞아서 약간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 사업체인가 이런 말 있잖아요. 카카오는 혁신적이고 네이버는 보수적이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이다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사업 확장에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검토를 많이 하고 무리한 어떠한 사업 확장을 안 한다는 거죠. 딱.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는 국내보다는 해외에 좀 많이 이제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신저 카카오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좀 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본 가면요, 다 라인 씁니다. 라인은 누구 겁니까? 네이버 거죠. 물론 이제 그, 제트홀딩스, 거기가 이제 그, 일본 재팬인가요? 야후 재팬? 거기하고, 네이버의 라인하고 합병한 제트홀딩스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라인이라는 사업은 이제 네이버의 그 계열이죠. 그러니까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 정도 되나요? 1억 명은 이제 넘을 텐데, 우리나라보다 2배 많은 그런 인구수의 국가에서 네이버가 1등 메신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이버는 또 이제 동남아 쪽으로도 아시아권으로도 좀 넓혀간다라고 듣긴 했는데, 일단은 일본에서 의미 있는 그런 좀 이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 같은 경우도 네이버 쇼핑이 국내 1위지 않습니까? 쿠팡은 2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쿠팡 3위 점유율로 따지면요. 쇼핑 점유율로 따지면요. 1위가 네이버고요. 2위가 이베이 코리아 플러스 이마트. 예. 그러니까 SSG죠. 이베이 코리아 플러스 SSG는 이마트죠, 이마트. 네이버 쇼핑. 그리고 3위가 쿠팡이에요. 근데 쿠팡이 워낙 성장 속도가 빠르고 물류혁명이라는 이런 거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에서 100조 신화를 좀 이제 만들어냈었죠. 물론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100조가 안 되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사실 이마트라든지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1등, 2등에도 불구하고 쿠팡만큼의 가치를 받고 있진 못하고 있죠. 특히나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1등에서 3등까지 내려와서 이마트에게 인수를 대고 그 다음에 겨우 이제 SSG 스가고 합쳐가지고 겨우 2등을 유지하고 있는 이제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하락세였기 때문에 더더욱더 주식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어떤 점유율이나 어떤 그 실적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성장성이 더더욱더 중요하다. 가치를 인정받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점유율 1등 쇼핑인 네이버 쇼핑이 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하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떠한 그런 좀 이제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규제로부터 정치권 규제로부터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상대적으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죠. 카카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근데 워낙 카카오가 많이 분위기가 안 좋고 그 인터넷 플랫폼을 잡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네이버는 당사자들의 어떠한 네이버 당사자의 본질에는 훼손이 안 될지언정 분위기라는 게 섹터 분위기라는 게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카카오하고 커플링해서 움직일 겁니다. 카카오와 커플링 움직임. 근데 이제 카카오가 더 많이 하락하고 변동성이 더 크겠죠? 카카오가 변동성이 더 큽니다.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겠죠. 상대적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카카오랑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두 종목 다 많이 올랐지만은 네이버 3배 오를 때 카카오는 뭐 7배 이상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실적은 네이버보다 한참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시총은 비슷한, 심지어 카카오가 역전한 시기도 잠깐이지만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네이버 결국 이 이슈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해소가 된다라면은 본질적으로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네이버가 떠오를 수 있다. 네, 원래 1등 기업이긴 했지만은 이게 2등이 워낙 무섭게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더 많이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똑같은 어떤 그 IT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1, 2위 업체인데 어떤 거는 막 7배 오르고 어떤 건 3배 오르면 당연히 7배 오른 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7배, 8배씩 올라버리니까. 3배 오른 것도 적게 오른 게 아닌데 많이 오른 건데 옆집에서 막 7배, 그러니까 똑같이 집을 1억 주고 샀는데 어떤 거는 내 집 값은 3억인데 옆집은 7억, 8억, 9억 이렇게 하면은 옆집에 더 눈에 띄지 않습니까? 네, 회원님들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저는 당분간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이버는 성장주이긴 합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조정, 하락이 나올 때에는 성장에 대한 어떤 그 훼손이 적은 한, 없는 한 충분히 매력적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장주이면서 저는 가치주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이미 이익이 조 단위로 나오고 있는데 나올 예정이고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 참고하셔서 네이버 매매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혹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즐거운 주식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